그리고 네. 더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이준석 후보가 바로 오지 않고 뭐 했나 봤더니 술자리 이후에 샤워하고 왔다. 이걸 뭐 음. 그동안 우리가 SNS상에서 봤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왜 그랬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시민들은 슬리퍼 끌고 막 오면서 진짜 급하게 달려왔는데 어떻게 샤워하고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정확한 답변은 안 하고 말 돌리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준석 씨가 너무 많이 써먹었던 스킬이라서 음. 이미 파해법이 다 나왔거든요. 맨날 뭐 물어보면은 "아 그럼 민주당은 아, 뭡니까?" 뭐 이런 예. 식으로 맨날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안 들어간 사람 뭡니까? 이 얘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걸로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네. 그 잔기술의 민낯이 전 국민한테 생생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그 음. 자꾸 뭐 이준석 후보가 위선거리고 있는데 네. 저는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요. 요즘 갑자기 노무현 정신 팔이를 하지 않습니까? 아, 아니 맞아요. 실컷 본인이 박근혜 퀴즈로 정치권 입문해서 그것도 심지어 뭐 아빠 찬스 덕분이란 얘기도 진작부터 나왔는데 음. 실컷 기득권의 편에서 꿀 쪽쪽 빨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갈아타기를 해왔던 행보가 있는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갖다가 자기 걸로 막 탈취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특히 저는 제일 어이가 없는 건 또 뭐냐면요. 상계동 서사를 막 남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 총선 때 똑똑히 기억하는데 여태까지 뭐 상계동 이준석입니다. 뭐 노원병에 거기가 그렇죠. 험지인지도 모르겠는데 험지 돌파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네. 라고 하더니 결국엔 거기서 본인이 이제 마사중이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그 지역 버리고 딴 데로 도망친 거예요. 예. 그거를 모든 국민들이 다 봤는데 지금도 뭐 상계동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상계동 주민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 네. 또 이거는 동탄 주민분들도 모욕하는 겁니다. 동탄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제대로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음. 그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오죽하면 그 지역에서는 뭐 실종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모든 걸 다 수단화하는 이준석의 모습이 보이는 거다. 그런데 음. 결국 노무현 퀴즈다 뭐 박근혜 퀴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이준석의 종착점은 어디냐? 네. 그냥 펜코 퀴즈입니다. 펜코 퀴즈. 펜코 퀴즈다. 펜코에 중독됐어요. 심지어 이것도 아. 20대 청년 시절의 이준석이 아닙니다. 지금 예. 나이 40 대예요. 아니 나이 40 먹고 하루 종일 펜코만 들여다보면서 정치를 하는 대선 주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음. 이거야말로 그래서 저는 '아 압도적 새로움이 이런 걸 말한 거구나.' 아 그런 압도적 차원에서 세력. 저는 요거 하나는 인정하겠다. 아,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예. 그런 정치인 대선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무후무한. 있다. 예. 아. 지금 뭐 이제 어떤 유세, 그러니까 압도적 새로움, 또 학식을 학생들하고 먹고 뭐 이러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번 토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그냥 과거, 막 국회 해산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독재 생각까지 어떻게 보면은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예. 제도도 모르면서 선동하다가 1 차, 2 차, 3차 때 전 굉장히 웃겼던 게 그 예. 권영국 후보님한테 매번 박살이 그렇죠. 났거든요. 아니 예. 그래서 대통령제와 내각제 구분도 못하고 흠집내기 하려다가 음. 완전히 처참하게 저는 박살이 났다고 평가를 하고 네. 심지어 그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떠들었는지를 또 아는 입장에서 색깔론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뭐 아. 공산주의 막 운운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른바 뭐 이제 이재명 호텔 후보님을 경제학 얘기하면서. 공격하려고. 예. 근데 그거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지난 총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낡은 공산주의, 뭐 색깔론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음. 그러면서 본인은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보수인 것처럼 마케팅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하. 하지만 뭐 지난 토론 때도 그렇고 막 친중 프레임이라든지 예. 이런 걸 계속 써먹는 걸 보면은 말로는 자기는 미래로 간다고 하지만 음. 그냥 몸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구태 그 자체다. 구태그 그러니까 자체다. 말만 둥둥 떠다니니까 네. 여기에 이제 일부 뭐 현혹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대다수는 음. 보면 볼수록 '저게 어떻게 대선 주자지?'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가 그동안 얼마나 저렇게 뻥튀기를 해 놨으면 자기의 공약조차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음. 대본을 보면서 막 자꾸 위아래로 네. 도리도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볼수록 그냥 준석열이에요. 그리고 음. 외교안보 주제에서 쌍방울은 웬 말입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이 토론이 토론답지 않은 그 상황, 그걸 만든 사람
뭐 김문수 후보도 있지만은 이준석 후보가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압도적 새로움이냐? 이런 네. 비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이제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청년 정치 이걸 계속 청년 정치하면 이준석 뭐 이걸 등치시켜서 언론들이 그동안 좀 써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맞습니다. 제가 예, 우리 청년들에게 뭐 여전히 그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딱 한 사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최근에 취준생을 만나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조언을 해줬는가? 이 음, 영상은 모든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마도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면 네, 보통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문제와 뭐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그 격차를 어떻게 좁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음, 평소에 그 고민한 내용들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500만 원의 시드머니를 준비하래요. 500만 원 예, 시드머니. 그러더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시도의원에 도전을 해라. 실제로 이게 실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150명만 모으면은 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당연히 그 앞에 있던 취준생들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0.01%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평소에 얼마나 취준생들에 대한 고민을 안 했으면 그거를 음. 대안이랍시고 지금 조언을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그 현장에 있던 청년들은 물론이고 네. 이걸 보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이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여러모로 이제 뜯어볼수록 분석을 해볼수록 2025년 정치인이 맞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슬로건을 건 후보가 맞느냐, 정치인이 맞느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금 뭐 정계 퇴출 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그냥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대선 후보 사태는 물론 네.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이준석 후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본인이 앞으로 막 얼굴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네. 일단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 뭐를 음, 물어보냐면 이준석 후보의 성상납 리스크를 네.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그렇게 그런 뭐 성인지 감수성이 언제부터 그렇게 뛰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런 문제를 이제 자기의 생각과 비전을 밝힐 시간조차 쪼개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본인의 성상납 리스크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가 된 건지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결국에는 퇴출을 당하는 그림을 만들고 싶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음, 이건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이 투표로 확실하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번 대선이 그 심판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황이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우리 황희도 이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짧게 한 네네 말씀만 한 말씀 해주시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자꾸 똑똑한데 악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근데 전혀 그렇게 비판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하버드대라서 뭐 그런 건가요? 예, 그거에 이제 네. 일종의 환상에 우리 스스로가 갇히는 건데, 아하. 아니, 애초에 똑똑하다면 상대 발언을 이해하고 네. 자기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서 설득하고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 게 이제 토론의 목적인데 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요. 주변인들과 협력하고 뭐 같이 팀워크를 이루는 모습도 전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준생에 대한 조언도 엉뚱한 답변을 음, 하고 무슨 뭐 최저임금 차등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하는 소리마다 그냥 다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똑똑한데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본질은 무식하고 허황되고 그냥 남 공격만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지금 음. 재발에 걸려 넘어진 아주 우스운 후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아,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